제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밥은 평소처럼 잘 먹는데 자꾸 힘이 빠진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서 누워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노화와 영양 불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속 에너지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약해지는데 그걸 보충하지 못하면 근육도 줄고 활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흐름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음식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되찾고 하루를 가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영양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82세 강명자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자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최근 1년 사이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소파에 그냥 누워 계신다는 거죠. 식사는 평소처럼 하는데도 자꾸 힘이 빠지니까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자가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기운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강명자님은 매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명자님께 평소 식사에 특정 음식 몇 가지를 규칙적으로 추가하고 먹는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조언을 믿고 따라주셨죠.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오후에도 집안일을 할 만큼 기력이 돌아왔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손자와 산책도 다시 나가게 되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기력은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에너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의 기력을 되살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현미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미만 드시는데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크게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비타민 B6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현미를 꾸준히 먹으면 에너지 생산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국내 노화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미를 매일 먹은 고령층은 백미만 먹은 그룹보다 피로감이 약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박영호님은 아침마다 현미밥 한 공기를 드신 뒤로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와도 다리에 힘이 남아있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현미는 압력 솥에 30분 정도 충분히 불린 뒤 백미와 1:1로 섞어 지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미 100%로 시작하면 식감이 낯설 수 있으니 천천히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은 처음엔 백미 비율을 조금 높이고 천천히 현미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현미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주고 전신에 에너지를 골고루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온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빈혈 위험이 커지는데 시금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고령층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79세 김순자님은
시금치 나물을 매일 드신 뒤로 어지럼증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경험담을 나눠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찬물에 헹군 뒤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히 무치면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되니 짧게 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옥살산이 많으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금치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뇌세포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지방을 공급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함께 좋아집니다. 국내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매일 한 줌씩 먹은 고령층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일상 활동량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71세 최동욱님은 아침마다 호두 5알을 우유와 함께 드신 뒤로 오후까지 집중력이 유지되고 몸이 덜 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호두는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 좋아집니다. 다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에 넣어 드시나요? 네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면서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지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이는 양이 적어지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해외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닭가슴살을 주 5회 이상 먹은 고령층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 정미라님은 저녁마다 삶은 닭가슴살을 샐러드와 함께 드신 뒤로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에 부담도 덜 느껴진다고 좋아하셨어요. 닭가슴살은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아서 결 방향대로 찢으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려도 맛있습니다. 다만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분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닭가슴살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세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유가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먹으면 혈당을 빠르게 보충하고 피로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속 천연 당분은 소화가 빠르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국내 스포츠 영양 연구소 자료를 보면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먹은 고령층은 일상활동 중 근육 경련 발생률이 6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83세 한정수님은 아침 산책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신 뒤로 종아리가 덜 당기고 걷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조금 생긴 것이 당도가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 개 정도로 양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이제 이런 음식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첫 식사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아침에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력이 떨어지고 오후쯤 되면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우리 몸은 밤새 금식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미밥에 닭가슴살이나 달걀을 곁들여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오랫동안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금방 떨어져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고단백 식사를 시작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처음엔 양을 줄이고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1g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면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간식 시간에는 호두나 바나나처럼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0시쯤이나 오후 3시쯤 가벼운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저녁까지 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끼니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 그러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럽고 기운이 빠집니다. 호두는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 바나나는 작은 것 한 개면 적당합니다. 견과류와 과일을 번갈아 먹으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작 식사 때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간식으로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소화도 더디게 됩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오후 졸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30% 이상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고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도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사 직후 과격한 운동은 소화에 방해가 되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식후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 중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현미밥과 시금치 나물,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가벼운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밤새 근육이 회복되고 다음날 아침 기력이 좋아집니다. 저녁을 너무 적게 먹으면 야간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잠들기도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시나요?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상태가 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심지어 변비나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1시간마다 컵 하나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물 섭취량을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낮 동안 쌓인 피로가 회복되고 다음날 활력이 생깁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재생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쯤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기력도 좋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불규칙한 수면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가능하면 30분 전에는 화면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기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근육이 분해되고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기력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에너지 시스템이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양 공급만 제대로 해도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력이 떨어진다는 믿음이고, 올바른 관리법은 에너지 생산을 돕는 음식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현미밥, 시금치, 호두, 닭가슴살, 바나나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채우고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서 누워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라도 충분히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꾼 뒤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아침에 현미밥 반 공기와 달걀 한 개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하루 중 가장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고 오전 내내 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만 해보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력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생활 루틴과 하루 5분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력을 위해 어떤 음식을 더 챙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